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토대투자 언어, 토대투자 기초반. 그래서 제가 계속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자주 보시면 토지투자 연구반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꼭 토지투자 연구반이 아니라 토지 투자할 때 상당히 도움 되실 겁니다. 이 고시분들과 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돼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 목적을 가질 수가 있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론하고 법률로만 공부하고 투자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단계는 넘고 우리가 셀프 투자자가 되려면, 그 다음 중개를 잘 하시려면 언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을 고르는 눈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꼭 토지 투자 언어죠. 꼭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됐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주말 농장에 했었죠. 계속 주말 농장에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이 어떤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죠. 어떤 내용이 배웠는지.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요 내용은 따로 강의를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임시증 발급. 이것도 사실 법률적인 내용이라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전에서 다뤄야 되나? 실전 연구반 있죠? 연구반에서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꼭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키포인트가 몇 개 있거든요. 몇 가지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를 기억하기는 불가능하죠. 전부를 어떻게 기억을 하죠, 이거를? 저도 기억 못 하거든요. 그냥 핵심 포인트만 알고 계신 거지. 나머지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이버에 법규나 다 있잖아요. 뭐 구글에 다 있지 않아요?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래도 몇 가지는 이 연구반에서, 기초반이죠. 기초반에서 알아야 될 내용도 있어서 뭐 그 부분은 몇 가지 한번 짚어보고, 저는 그런 시간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클릭하면은 바로 이게 뜹니다. 뭐가 뜨냐면 이렇게 뜨죠. 농지법 자격증명 발급입니다. 5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증 발급.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5월 18일, 8월 18일 시행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농지취득 5월 18일부터 더 깐깐해진다. 경영계획서, 증명 제출 의무도 부과되어 있다. 그래서 시행료 뭐 500만 과태료까지 있었죠. 5월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더 깐깐해진다. 영농이나 주말 농장 등 농지 활용 목적이 담긴 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되고, 안 되면 500만 원 과태료 있다. 최대. 그래서 뭐 취득 심사와 사후 관리도 강화해서 이제 하겠다. 밝혀가지고 뭐 이런 거죠. 이 사태가 나온 것이 LH 이런 때문에 나온 거죠. 사단이 걸려서. 우선 농지 취득하려는 자는 경영 의지 등을 꼼꼼히 봐야 되는데, 경영 의지, 그러니까 농사를 어떤 식으로 짓겠다는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의사 표현을 농지지 나올 때 이게 그냥 두루뭉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사 표현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 서식도 꼼꼼하게 작성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농 경력, 영농 결의, 영농 타수 시기, 수확 시기, 작업 일정, 그 다음 자금 조달 이런 것이 담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주말 농장은 그래서 경우에도 비슷한 제출해야 된다.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은 제출 서류도 이제 의무화된 거죠. 이렇게 농업인은 농업 확인서 이런 거 등록해야 되고요. 농업법인도 이런 거 있었죠.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농장 등을 처음에 취득할 때는 재직면서,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어렵겠죠. 변호사라든지 모사 뭐 그런 분은 농사 짓기 어렵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재직면서 있는지 가능한지 이걸 제출해야 된다 이거죠. 거주수 제출할 때는 뭐 과태료 있다 이렇게 나오고, 농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를 복구하지 않은 채 거래할 일이 없도록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서 농지증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이제 안 된 거죠. 다만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고 된 게는 발급이 가능하다고 예외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원상 복구 계획서를 냈는데 3개월 이내에 될 수 있으면은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뭘 해주겠다는 거죠? 농지증을 발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요게 또 우리가 포인트가 되겠죠. 뭐가 포인트일까요? 원상 복구가 3개월 이내에 안 되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지, 내가 이제 이런 걸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농지증을 낙찰 주민농지 원상복구 계획서를 냈어. 근데 이게 실효성이 1년 지나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안 나옵니다. 딱 보니까 3, 4개월은 될 것 같아. 그럼 나오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그만 소형주택이 있다든지, 소형주택이 있어요. 소형주택의 주인이 있어. 그쵸? 주인 연락처도 알아.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게, 원상복구에서. 아, 이거는 불법을 지었으니까 연락처도 아니까 이 사람 통해서 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득력 있으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는 건 3개월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3개월 동전 따집니다. 최근까지는요, 원상복구 계획 시행하는데 3개월 딱 나옵니다. 되는지. 3개월 되기 전에 연기 신청하거나 어떤 소명을 해야지 그냥 3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행 강제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실제로 맞은 사람 있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제가 또 매년 소유 이용 실태 주차를 조사한 농지는 5년 이내에 발급된 농지. 5년 동안에 최근 5년 전에 발급 농지는 뭐 한다? 이거 이용 실태 조사를 한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지가 연접되지 않은 사람이 그렇죠? 이것도 한다. 그 다음 농업법인 허가구역농지 이거는 구체화했다. 앞서서 봤습니다. 그래서 심의 대상은 허가구역 내 농업법인 제촌이 아닌 경우 이거는 신설을 한다. 이런 내용도 봤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깐깐하게 앞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아래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특유를 사라지는 농지, 새 농지법에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논의가 추진 요건은 강화되는데 전형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던 것이 아쉽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속 나오면 호박을 심어라. 소나무 면목은 관리 안 해도 된다. 단속 기간만 피하면 된다. 이렇게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잘 안 죽거든요.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기간만 피하면 된다. 이런 말 나오는 거죠. 인터넷에서 쉽게 찾으시는 농지법 뭐라고 합니까? 꿀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농지법 개정안이 되면서 뭐 투기한 자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2년 4월 14일 이렇게 개정되는데도 그 다음에 이 정치계의 사람들도 위반사항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당모도 양평농지 매입한 후 농도 변경을 통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고 정호영 씨도 구민시에 농지를 매입했고 했고 그렇죠? 뭐 이런 거 보면 나와 있죠. 그런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농지를 매입한 후 개발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은 사례가 허다하다. 무단으로 위탁 경영하는 경우도 있다. 농지를 소유한 자가 공작해야 하는 경제적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농지 규모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경제 면적은 이렇게 감소가 됐고요. 농지가 사라질 이유는 뭘까요? 부동산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 개발 제한 구역만 아니면 농지를 매입해 쉽게 개발할 수가 있다. 요것만 맞으면 된다. 개발 행위만 제한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기 때문에 건설회사나 이쪽 분야들은 일부러 농지를 매입하고 개발에 차익을 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연히 개발이 잘 된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것을 농지를 투기 목적 구비하는 경우 개수지었다. 땅값 많이 오르신 대도시 외곽 매입한 후 허가를 받아서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물류, 창고, 농지 사는 것이 트렌드다. 무조건 그것이 환경성이 있으니까 황금성이 트렌드다.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있죠. 나와 있고 군절 방안이 있을까?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농지법 자체에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구멍은 진짜 많습니다. 제가 실전반에서도 연구반에서도 구멍에 대해서 잘 얘기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쉬울 뿐이죠. 농취득이 어렵지 않을 뿐더러 투기가 가능하도록 농전형이 쉽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이 뜻을 잘 이해해야 될 겁니다. 농지를 쉽게 전형할 수 있는 게 문제다. 전형을 못하면 투기를 할 수 없다. 실태조차도 제대로 이루지 않는다. 농업 경영계 시도로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하는데 이것이 행정력이 부족하다. 많죠? 그래서 행정상 문제도 있다. 고발이 들어오지 않은 이상 위탁한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심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의 어떤 그 향수적인 얘기고요.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있고 시대가 변화한 만큼 아예 그냥 바꿔야 한다는 것도 있고 항소를 농지하는 거거나 농촌 노인들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인근 농지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참 말은 그럴싸합니다. 인구가 주는데
백약이 인구가 감소됩니다.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분들은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노후 준비는 뭘까요?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그렇죠? 그 의식주가 해결되죠. 이분들이 고령인구 농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할 길이 없어요. 왜? 규제가 세면 이게 처분이 될까요? 결국은 뭡니까? 악순환 돼야 되거든요. 원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이분들의 어떤 고령 준비한다면 매도를 할 수, 거래죠. 거래, 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선순환이. 근데 자꾸 규제가 세면 이게 처분이 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뉴스들이 요즘에 심심찮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 어떤 해결이 되지 않은 상은 이런 말들은 약간의 어떤 문구상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 좋은 말 했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상소를 받은 농지를 팔기 어렵다는 점이고 두 번째 문제는 개발 가능 지역의 농지를 수기 목적 매입한다는 점입니다. 상수거나 증여를 물려받은 농지는 농업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매도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엄격히 해야 된다. 뭐 일시적인 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개정된 농지법에 농지 투기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 5월 18일 시행된 농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농업교원계에서 의무 규제 사항 확대, 직면설 제출 의무화, 농지 분할 제한, 이행 강제금을 25에서 25% 넣었다. 강화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되냐? 그 얘기입니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좀 전에 여러 얘기했듯이 허수였지만은 이번 강화했다. 전용 부분에서 현재 논의하지 않은 사항이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 방향이 잘못된 지적이 나온다. 경제유지의 원칙은 지켜야 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서 농지제도의 전문적인 개편이 필요한 사항이다. 일반 도시민의 경우에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일부 몇몇 사람의 그 미꾸라지 같은 그런 일 때문에 모든 거를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거죠. 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아닌 지역을 구분해서 취득 제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서울 경기도 사람이 뭐 그 충청권 좀 못 사게 해놨어요. 이 지역은 뭡니까? 인구 소멸 지역이고 경제가 돈이 안 드는 지역도 상당히 많거든요. 경제가 어려운 지역도 있고 인구 소멸 지역도 있고 이런 데가 많은데 이런 데를 굳이 막는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본을 유입해 줘야 되는데 그 자본을 막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만큼 바꿔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령화 심화되면 농부들이 고령화돼서 이어갈 사람 없어요. 이제 지금은 노시민들이 안 하면 뭐 출구가 없습니다. 땅을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말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검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더 뭐 신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죠? 실전만해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일 거예요. 뭐 이해는 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왔습니다. 와서 보면은 이런 내용을 살펴봤고요. 보고 그 다음에 일들이 그러듯이 이 행간 의미까지 봐야 돼요. 법률종을. 그러니까 이 밑에는 계속 법률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언어 시간에 배우기에는 다소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 정보를 보기에는 좀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요. 좀 이해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몇 가지만 제가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실전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급, 농지 소재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주소지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에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 읍사무소, 면사무소 있죠? 거기서 발급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발급 안 해도 된다.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받는다? 낙찰받으면 바로 뭐 합니다? 해당 농지 소재지에 면사무소, 읍사무소 가야 됩니다. 거기서 농지 신청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소유 제한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소유 제한 뭐 여기 보니까 뭐 소유를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용되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됐습니까? 제목만 읽어볼까요?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 정하는 원인을 추측하는 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건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정하는 원인 예외가 있죠. 이런 경우 예외가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는 못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항에 따른 발급받은 자는 모두 다음 확보 사항에 포함된 뭘 제출하라고요? 농업경영계획서 아니면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해야 된다. 제출해야 한다고 됐잖아요. 발급 신청을 해야 된다. 제출해놓고 그렇죠? 공유 취득하는 경우는 지분, 그다음 노동력, 농업기계 확보 방안, 농농걸 이걸 전부 다 법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 발급 신청을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이거 경영계에서 봤습니다. 법률 정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유 제한 있고 이 사람들은 소유 제한 몇 가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청량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농지를 할 때는 심의를 받는다. 이것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발급 의무기한 있죠. 7일이라는 거 우리가 맞죠? 7일 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4일 심의할 때 14일이고 그래서 대통령 한다 이런 얘기고요. 내가 0까지는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시간 되시면 뭐 이해가 되시면 보시면 좋고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패스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패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4번에 보니까 이게 신청할 때는 농지증을 첨부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농지증은 등기할 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등기 서류에서만 필요한 서류지 그 타입에는 없습니다. 일회성 서류라는 얘기죠. 농지증을 등기할 때만 필요하고 구경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필요한 서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고정기간은 농업계획에서를 10년을 보존한다. 우리가 뭐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10년 보존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발급 제한은 이런 사람 때는 뭐 많거나 서를 제출하지만 않는다. 그래서 조례 청론에서 추가하면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한 편씩 공의를 여러 사람은 5명, 6명이 신청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해분할 방지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겠고 그 다음에 보면은 실태 조사 등에 따라서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해산문 여부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본조 순서를 이렇게 8월 17일 날 있었어요. 시행일은 언제부터? 5월 18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증 발급이 된 겁니다. 법률조항까지 있는데 법률조항은 이거를 전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뜻도 모르겠고 이게 우리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소개한 이유는 앞에서 그 주말체험 영농할 때 농지증 얘기할 때 그래도 관련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이 박스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게 네이버나 구글에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만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농지법, 농지증 발급까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봤냐면 정리하면 주말 체험, 주말 농장을 할게요. 주말 체험 용도 목적의 농지죠. 주말 농장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세법상의 혜택이 있었죠. 언제든지 일반 세율이니까. 그러니까 제천하지 않아도 되셨다고요. 자격만 하면 되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천까지 해야 세제 혜택이 있는 걸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농업진흥지역은 주말체험 목적으로 취득이 불가합니다. 안 되겠죠. 이거는 경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무에서도 농업진흥지역이 나왔습니다. 한 800평방부터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비도시니 농업은 아니에요. 이거 낙찰받으면 안 됩니다. 농지증이 안 나온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누구만 사야 됩니까? 농업인만이 사야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거. 그렇죠? 그 다음에 영농계획서도 생겼습니다. 영농계획서. 그래서 영농계획서는 뭐 우리가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법무사 통해서 확인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투자 인사이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 용도 목적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해서 뭐 어떻게 이제 더 이상 투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른 느낌이 있어요. 그 부분을 유의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주말 체험 용도 목적과 바뀐 내용, 그 다음에 농지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